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오후인데요. 한국갤럽의 그 여론조사를 저는 중시합니다. 그 길거리 여론조사나 또는 사칭 우파 유튜버 여론조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4.15 총선 전까지 뭐 95%, 90%가 길거리 여론조사나 사칭 우파 유튜버 공병호 같은 거 보면은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90% 이상이 나오고 무조건 뭐 압승을 한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갤럽 여론조사를 상당히 주식 있게 보는 건데요. 봅니다. 추세는 봐야 돼요. 추세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ARS를 하자면 직접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고객들하고 그 여론조사 대상들하고.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갤럽 여론조사가 오면은 성실하게 답을 해줘요. 그래, 혹시나 그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싫고 짜증이 나더라도 갤럽에서 여론조사하는 거는 응대를 해 주셔야 돼요. 갤럽은. 갤럽이 벌써 한 3, 40년 됐죠. 여론조사한 지가. 그리고 비록 그것이 부정확할지라도 문바들이 많이 그 응대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우리 보수 우파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들도 갤럽 쪽에서 여론조사하면 꼭 응대해 주셔가지고 참여해야지만이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돼요. 짜증나고 화난다고 그 여론조사 안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보니따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처음에 이 보니따님이 간혹 가다가 그 댓글도 쓰시는 것 같은데 보니따님이 처음으로 후원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고요. 고고TV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이 거의 없어요. 자꾸 이런 말씀 하시면 짜증이 나시죠. 근데 보내주시는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꼭꼭 보내주세요. 그게 두세 명 돼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안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능력이 없으시면 안 보내도 돼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고TV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돼요. 하루 종일 여기에 저는 봉사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을 갖다 말씀드린다. 그리고 사실만 말한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신문기사나 언론을 분석해서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뺏어오는 방법 이거를 갖다가 예측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새 그 보면은 제가 이제 4.15 총선 이후에 아주 저도 힘들고 무기력해졌었는데 그래도 몇 명이 꾸준히 그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셔가지고 지탱을 하고 있어요. 요새 다른 그 사칭 그 대형 우파 유튜버 저는 그걸 돈벌레 우파 유튜버라고 그래 쓰레기라고 취급합니다. 저는 그런데 가서 보면 이제 막 대형 유튜버들이 모두 물건을 팔기 시작해 이제 슈퍼챗 한 번 하면은 하루 하면은 돈 1,000만 원 땡겨 1년에 3억 4억을 한 달에 2억 1억 이렇게 땡긴다잖아요. 슈퍼챗 해가지고 수십억을 땡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몇 명 안 해요. 걔네들 근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부족해서 그러나 돈벌이에 대형 유튜버들 하니까 물건 파느라고 난리 났어. 전부 다 물건 파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파 유튜버, 정치 유튜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벌어서 뭐 합니까? 어? 그러니까 어디다가 헌납했다거나 어디다가 도네이션 했다는 거, 그거 내놓으라 그래 보세요. 자기들 수입이 얼마고, 쓴 게 얼마고, 회계 한번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좌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정당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고TV라고 왜 그런 거 욕심이었고, 유혹이었겠어요. 근데 전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슈퍼챗 같은 거, 실시간 채팅 같은 거 안 해요. 독자들이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대단히 지성적이에요. 합리적이시고. 그래, 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는데 아직 안 해요. 그게 해가지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의 문제죠. 슈퍼챗 막 10만원, 20만원, 어떤 사람은 50만원, 100만원을 쉽게 쏘더라고. 자,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정기 구독자도 걸고. 그죠? 그 다음에 ARS도 굴고. 그 다음에 후원제도 하고 회원제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고고TV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루 일당이 안 나와요. 하루 일당이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시급이 안 나와요. 한 시간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치면은 10시간, 12시간 내가 이 작업을 하니까 10만 원이 나와야 돼요. 10만 원이 안 나와요. 한 달 모아봐야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냥 고고TV에 욕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욕망 싸질러내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고고티브에 들어오지 마세요. 물 흐려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윤석열이가 하여튼 협조 좀 부탁드리고 격려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가 갤럽에서 그 지난주 대선 주자 3위로 올라가는데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이게 지명을 안 했어요. 갤럽에서 지명을 안 하고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을 갤럽에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답변을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현직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라서 한번 나도 본 거야. 그렇더니 국민들이 갤럽에서도 7%가 나와버려요. 7%가. 전번에 어떤 미디어 미팅가 어디서 12%가 나와버렸죠. 11%가. 그런데 갤럽도 7%가 나와요. 그죠? 옛날에 한번 해봤죠. 작년에. 그 총선 전에. 그때 윤 총장을 지명 안 하고 그냥 국민 여러분이 차기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한번 추천해보세요 하니 근데 1%가 나왔는데 이번엔 7%가 나와요. 그만큼 국민들은 추미애와 윤석열, 추미애 대 윤석열, 그 다음에 문재인 대 윤석열의 그죠? 쟁투를 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김종인 씨는 즐기는 입장일 거예요. 검찰총장 그만두고 자기가 대권에 욕심이 있다면 만나서 키워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김종인 씨가 제 이면을 보면은 속내를 보면 그리고 가장 윤석열이가 나오면은 윤석열을 공격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민주당 애들이죠. 문재인 애들이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이런 애들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다고. 걔네들 큰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이는 자기 학위에 딸렸다. 집권 의지가 있고 권력욕이 있으면은 대선 출마해서 뭐 민주당 편으로 가겠어요? 통합당 편 야권으로 와서 거기서 쟁패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압승을 할 거예요. 압승을. 근데 저는 윤석열이 말고 홍정욱이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오세훈도 괜찮은데 오세훈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새 대가 너무 약해 요새. 원래 그래서 오세훈이는 좀 두고 봐야 되죠. 하여튼 올 연말 연시에는 나온다. 투각이 반드시 된다. 그때까지 우린 참고 그냥 짓밟히는 거 보이고 터지는 거 보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랄 게 이제 요번에 부동산 대책 때문에 많이 달아났어요. 30대 주부들도 달아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남자애들은 좀 그래. 여자애들보다 솔직히. 30대 주부들이 좀 달아나기 시작하고 또 결정적인 게 하나 터졌죠. 박원순의 사망. 그죠? 지 혼자 그렇게 사망한 거죠. 지 혼자. 지 혼자 자극을 당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박원순이 같은 경우가 페미니스트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문재인하고 짝짝꿍을 이뤘다. 그죠? 이재명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네가 전부 다 형님하고 관계가 돼버리죠. 죽고 나니까. 그럼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20대 쪽에서 남성들은 그 문재인을 갖다가 반 이상은 탈출을 했어요. 문재인으로. 이제는 여성들이 탈출한다. 20대, 30대 여성들이 탈출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0대는 문재인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50대 초까지는. 걔는 어떻게든 문재인 지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이가 부정평가가 44%가 돼요. 5%가 올라와요. 부정평가가. 그 다음에 긍정평가가 47%가 나와요. 47% 대 44%. 실질적으로 이게 속을 들어가 보면 벌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갖다가 압도해버렸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빨리 30% 아래로 떨어져야지 돼요. 30% 떨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20%라고 보면 되고 20%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힘을 못 발휘하죠. 그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봐요. 세월이 지나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몇 번씩 게시판 올리는데요. 근데 이게 47%다 44%다 긍정 47%에 부정 44%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요? 이게 오차 범위 내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안 한 사람들이 9%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부정평가에 올려버리면 부정평가가 53%가 돼요. 벌써 이건 역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번에 박원순 사건과 부동산 사건은 이거는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반영이 될 거예요. 부동산 문제는 그 경제 문제의 핵입니다. 부동산이 내 집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내 집을 갖다가 얘네가 지금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진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핵으로 계속 될 것이고, 박원순이가 요번에 자기 스스로 작업을 해가지고 운명을 달리한 것은 20대들을 여성들 30대들을 무작위로 이탈시킬 거예요.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면 되고요. 내년에 4월 서울, 부산, 경남, 경기까지 해서 내년 4월에 보선 판도, 지금 박원순이가 뭐 내일 모레면 장례 끝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죠. 뭐 그때부터 말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주로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는데요. 수도권에서 많이 이탈을 해요. 수도권에서. 그리고 50대에서도 이탈을 하고 또 중도 진보층에서 이탈을 해요. 문재인으로부터. 제가 몇 번을 예상을 했어요. 보면은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46%뿐이 안 돼요. 55%에서 46%로 떨어지고 인천 경기에서도 53%에서 45%가 떨어져요. 즉 서울에서 9%를 문재인 지지율을 처리하고 인천 경기에서도 8%를 처리해버리고 50대에서도 49%에서 42%로 떨어져요. 7%를 지지해버려요. 근데 중도층도 47%에서 44%, 3%를 지지를 처리해버리고 진보층에서도 7%가 77%에서 70%까지 해서 7%가 이탈을 해버려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 무당층이라는 애들은 부정률이 53%나 돼요. 무당층이. 그리고 긍정은 32%뿐이 안 돼요. 무당층이 긍정 32%, 부정 53%.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네가 떨어지면 뭐 하느냐? 제가 참 이런 방송 들으시는 분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뭐 하냐? 문재인의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오버크로스를 하면 뭐 하냐 이거죠. 미래통합당이 바뀌어야 되고 야권이 개혁하고 파괴적인 혁신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못 가져와요. 정권 못 가져옵니다. 문재인 못 추천합니다. 4.15 총선 때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54% 간 적이 있어요. 4.15 총선 한 달 전에도. 근데 그때 공천 과정에서 다 말아먹었죠. 그리고 차명진이 또 민경욱 이런 애들 막말로 다 말아먹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보면은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브에 출연했던 정치는 다 떨어졌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보수 우파는 강건해요. 근데 과거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3, 4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80년대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은 문화가 말이죠. 문화 문명이 저도 굉장히 막 따라가기 힘들어요.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냥 AI 시대에 그냥 신문 보기도 막 머리 아파 죽겠어. 경제 같은 거 세상 변하는 거 보면은. 그런 20대 30대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걔네는 그 최적화된 몸과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그게 맞춰놔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보수 우파가 정권을 찾으려면은 옛날 같은 빨갱이는 싫어, 공산당은 싫어, 그리고 뭐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 그냥 나이 드신 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자극적으로 말이야 거짓 기사를 쏟아내고 그러면은 절대 진보층,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무당층을 못 잡습니다. 우리가 변해야지 미래통합당도 변해주겠죠. 그죠? 아직까지도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악용하는 사기 쓰레기 유튜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짓 기사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김종인 씨가 앞으로 8개월 남았는데 8, 9개월 남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밀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니 지금 모든 지형이 문재인을 치자고 바뀌고 있는데 아니 이러면 어떻게 보수 꼴통들만 안 변하고 있으니 누가 우리가 이긴다고 장담을 해요. 그런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요번에 4.15 총선에 저렇게
완패하려고는 꿈에도 못 꿨어요. 질 줄은 알았지만 솔직히. 질 줄 알았기 때문에 이긴다고 방송을 할 수뿐이 없었죠. 마지막에. 이긴다 해야지 우리가 힘이 응집이 되고 그죠? 또 의지가 표현되고 투표장으로 가지. 진다 하면 누가 나가겠어? 질 거 뭐하러 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문재인은 끝나요 지금. 끝나는 중이에요. 중쳤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여명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